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22대 4월 10일 총선 투표 결과에 대해서 부정투표를 한 지역과 하지 않는 지역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가 있다고 해서 모든 전 지역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선거가 없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원 후보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 제일로 연로하신 82세죠. 박지원 후보가 나온 지역이 전남, 해남, 완도, 진도군이 되겠는데요. 무려 그 92.35%를 얻어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박지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고요. 곽봉근 후보는 국민의힘인데 관외 사전투표를 보겠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박지원 후보가 2261표, 곽봉근 후보가 242표를 얻었습니다. 박지원 후보가 90.3%, 그리고 곽봉근 후보가 9.66%를 얻었습니다. 90%를 얻었다는 거죠. 그럼 완도읍을 보겠습니다. 완도읍에서 사전 관내 투표 4,830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곽봉근 후보가 355표. 무려 박지원 후보는 93.1%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곽봉근 후보는 6.8%. 자, 그러면 완도읍의 그날 4월 10일 날 본투표는 3,352표로서 90.8%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는 337표로 9.13%를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읍입니다. 금일읍의 관내 사전투표 1,007명인데요. 박지원 후보가 96.7%, 그리고 곽 후보가 3.26%. 본투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일읍 본투표 866표, 곽봉근 후보가 53표. 그래서 본투표에서 박지원 후보가 94.2%, 그리고 곽 후보가 5.76%를 얻었습니다. 노하읍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하읍 관내 투표 1328표를 얻었는데요. 96.5%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는 48표를 얻었고요. 본투표 박지원 후보가 1184표, 투표율은 94.8%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64표, 5.16입니다. 자, 이거는 액면 그대로입니다. 이건 뭐 손대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가 되었던, 관외투표가 되었던, 간내투표가 되었던, 본투표가 되었던, 이건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건 부정선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박지원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무려 92.35%를 얻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한강벨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강벨트입니다. 서울 중구와 성동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현희 후보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은 경제학자, 경제통이죠. 윤희숙 후보가 나왔는데요. 자, 거소 선상투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거소 선상투표는 전현희가 84표, 윤희숙 후보 86표, 비슷비슷하죠. 뭐 이건 손 안 댔습니다. 그런데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전현희가 8,513표, 59.8%입니다. 그리고 윤희숙 후보가 5,713표로서 40.1%입니다. 60대 40입니다. 무려 격차가 20% 차이가 진다는 것은 이거는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에 손을 댄 겁니다. 전자투표에 손을 얹은 겁니다. 투표수를 늘린 겁니다. 가짜투표를. 그리고 국외 부재자 투표입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는
전현희가 387표, 그리고 윤희숙 후보가 167표인데 이것도 손을 좀 댄 것 같습니다. 전현희 후보는 69.8%를 얻었고요. 윤희숙 후보는 30.1% 얻었습니다. 70대 30입니다. 격차가 무려 39.7%, 격차가 40% 격차가 납니다. 이런 격차는 통계학에서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동구 응봉동 살펴보겠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전현희 후보가 2432표로서 59.5, 60%를 얻었고요. 윤희숙 후보가 1651표로 40%를 얻었습니다. 60대 40입니다. 무려 20% 차이가 납니다. 2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를 뻥튀기 한 겁니다. 예, 사전투표 수를 늘린 거예요. 그래서 10%를 늘린 겁니다. 자, 그런데 본투표에서는 전현희 후보가 1901표로서 42.7%를 얻었고요. 본투표에서 윤희숙 후보가 2551표를 얻어가지고 오히려 57.3%를 얻어가지고 무려 650표로 본투표에서는 이겼습니다. 윤희숙 후보가. 자, 성수 일가 제1동사무소 살펴보겠습니다. 관내 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전현희 후보가 1578표, 56.1%. 그리고 윤희숙 후보가 1230표를 얻어서 43.8%입니다. 무려 13%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관내 사전투표로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본투표를 보시게 되면 전현희 후보가 1910표를 얻어가지고 40%밖에 못 얻었습니다. 40.1% 얻었는데 윤희숙 후보가 본투표에서 2849표로 59.8%로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수 일가 제1동 동사무소에서는 본투표에서 윤희숙 후보가 939표를 압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수 일가 제2동입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전현희 후보가 1893표로서 54.7%, 그리고 윤희숙 후보가 1569표로서 45.3%인데 무려 10%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본투표에서는 전현희 후보가 1917표, 44.44, 그리고 윤희숙 후보가 2396표로 55.5표로 압승을 했습니다. 무려 479표로 이겼습니다. 성수 2가 제1동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2067표 56%, 윤희숙 후보가 1619표로서 43.9%입니다. 무려 12%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투표에서는 전현희 후보가 1817표로서 42.8%를 얻었고 윤희숙 후보가 본투표에서 2422표를 얻어가지고 57.1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본투표에서는 605표를 더 윤희숙 후보가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바로 관외 사전투표와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는 무려 70%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통계학의 대수법칙에 의해서 맞지를 않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을 언론사들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알 수 있는데 그런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언론사에서 중앙선거관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기사 쓰면 되는 거예요. 기자들이. 얼마나 기자들이 하루 일과가 기사 쓰는 내용이 많고 방대합니까? 시간 초를 다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마 손을 못 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일일이 퍼센테이지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외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그리고 국외 부재자 투표를 손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전현희 후보한테 표를 더 얹어준 겁니다. 이거는 엄연히 이거는 부정투표입니다. 이거는 숫자가 말해주는 겁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저는 윤희수 후보가 경제학을 전공했죠. 또 경제학 박사, 뭐 박사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연구원으로서도 활동을 하신 분이고 지난 국회의원 했잖아요. 전 국회의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강벨트 성동에 전략공천을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과연 윤희숙 후보가 이런 내용을 모를까? 그래서 제 관계자들에게 직접 윤희숙 후보하고는 통화를 못했어요. 관계자하고도 결시 통화를 못했습니다. 통화하고 싶었는데 제가 통화를 못했는데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자, 공직선거법 이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이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늘 국회의원들이 그 입법 발의하게 되면 그 칼럼을 쓰고 공직선거법도 제가 여러 수없는 국회의원들 그 발의한 내용을 제가 칼럼을 썼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222조에는 선거소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거에 하자가 있다. 그렇다면은 선거소송을 그 성동구 여기 어디입니까? 중구 성동갑 그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30일 내에 대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윤희숙 후보가 이런 내용을 알 수도 있지만 소송은 하지 않을까 글쎄요.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권장하기 위해서 한번 통화를 하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통화를 못했습니다. 관계자하고도 통화를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수소법원이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에다 소를 제기하면 대법원에서는 공직선거법 225조에 의해서 바로 뭡니까? 소송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소송 처리는 6개월 이내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대법원이니까 수소법원이 대법원이니까 대법관들이 결정을 내리는 처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여기서 대법관들의 양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대법관들은요 참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법관을 임기 6년을 끝내고도 로펌의 대표 변호사로 가지도 않고 정말 학문을 더 법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대학에 가서 강의하는 그런 대법관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대법관 시절에도 말이죠. 업무량이 많으니까 집에 와서 고생하면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훌륭한 대법관들이 과거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 건지 말이죠. 대법관들 이해가 안 갑니다. 돈만 추구하고 말이죠. 권력과 명예만 추구하는 대법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과연 선거소송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선거소송이 있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달라 이 말입니다. 결론은 나는 대법관들의 양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한 표 한 표를 하는 그런 참정권이 박탈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부정선거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말이죠. 이 사전선거를 없애야 돼요. 그런데 사전선거 할 때는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 사전투표할 때 사전투표관리관에 도장을 찍도록 돼 있는데 지금 도장 안 찍잖아요. 인쇄물로 하고 있잖아요. 그 도장을 찍으라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장을 안 찍으면 이번 22대는 사전투표하는 사람들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서명 날일 이거에서 사전투표한 사람들의 선거인 명부를 만들어야만이 공정한 선거가 된다고 강력하게 외쳤는데 전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분증 가져가서 그냥 복사하고 출력받아가지고
바코드로 출력받아서 그냥 했는데 바로 사전투표에서는 미리 전산 조직에 의해서 이런 부정선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산 조직을 국내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부에서 조작을 했는가? 누구한테 하달을 받아서 했는가? 아니면 해킹을 당했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해킹 같은 거는 말이죠. 국정원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업무를 처리해야 돼요. 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부정선거가 있다면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말로 한심스럽습니다. 예, 한심스러워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박지원 후보와 윤희숙 후보의 그런 사전투표의 관외,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어느 지역에 살지만 그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투표했다면 관외 사전투표가 되겠고, 자기 사는 그 지역 주민센터에서 했다면 관내 사전투표가 되는데, 그러한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에서 쑤셔넣었다는 거예요. 부조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막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숫자는 거짓말을 못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팀에서 말이죠, 다 입력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답을 내시라고요. 예? 예. 자,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만약에 박탈당했다면 얼마나 서글픈 얘기입니까?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낙선이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당 야당을 떠나고 좌파 우파를 떠나서 진정한 국민들이 뽑은 후보자가 4년 동안 임기 동안 국회의원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성공 후사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뭐 선당 후사도 있겠죠. 그러나 이번 당선된 사람들 보게 되면 사익을 목적으로, 자기 개인 이익을 목적으로, 원래 국회의원은요 국익을 우선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사익을 목적으로 범법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말이죠. 이게 나라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대통령이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대통령 이거 해결하자면 대통령도 직무유기입니다. 예? 예. 이거 말이죠.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이거 대통령도 지금 묵인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정말로 분통이 터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